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벌써 155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지 벌써 155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기간을 했죠. 네. 월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댓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속 시원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건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박사 라이브 들어오셔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개인연금만 답변해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까지 우리나라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이번 1시간 동안 댓글창에다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띄엄띄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띄엄띄엄 주시게 되면 앞 질문과 뒷 질문이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번에 그냥 통으로 질문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오신 분들 또 인사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기본이죠. 자,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이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이 좋아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 꼭 아시죠? 벌써 3년째 쉬지 않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이제 또 인사해 주시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박사님 또 제일 먼저 오셨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닮은 엄마님 반갑습니다. 김오리님 반갑습니다. 자, 오르다님 반갑습니다. 서원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낭이엄수님 반갑습니다. 이석영님 반갑습니다. CJR00님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오늘도 즐거운 공부길 좋아요 누르고 입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우리 엄마인데 네,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네, 복잡해 아이디가 아이디를 좀 이렇게 쉬운 걸로 써주세요. 쉬운 걸로. 네. 박계란님 반갑습니다. 서원주님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 언제 받을 때 제일 좋을까요? 개인차는 있는 건 알죠. 네, 물론 그쵸.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 당연히 개인차 관계없이 평균적인 개념을 봤을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일 좋습니다. 자, 일단 내가 정상적으로 63세, 64세, 65세 받을 수 있는 정상연금 개시일이 있고요. 이거보다 5년 당겨서 먼저 받을 수 있고 이거보다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5세가 정상 연금 개시일인데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70세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는 걸 조기 수령이라고 하고 늦춰 받는 걸 연기 연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일찍 받는 건 좋지만 일찍 받으실수록 연금액이 감액이 되죠. 그래서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되는 것이고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받는 사람들은 먼저 받는 게 좋지만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아야 되는 것이고 늦춰 받는 사람들은 늦게 받지만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5년간 당겨받는 사람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63세 정상 계신 사람은 58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5년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받을 금액이 5년 당겨받으면 70만 원씩 평생 지급되는 것이고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늦춰 받으면 136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10년이란 갭이 벌어지지만 일찍 받는 사람은 70만 원, 늦춰 받는 사람은 136만 원에 거의 더블 차이가 나죠. 더블 차이가 나는 금액을 평생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70만 원씩 꾸준하게 받아가겠지만 10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136만 원씩 평생 받아가는데 이게 금액이 더블 차가 나다 보니까 이 70만 원씩 받으신 분들이 20년을 받은 금액을 136만 원씩 받으신 분들은 10년이면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70세에 받았지만 80세까지 받으면 60세부터 먼저 받아오신 분들의 누적 금액과 70세부터 10년간만 더블로 받으신 분들의 누적 금액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80세가 되면 이론적으로 동일해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도 계속 나오는데 80세 이후부터 70만 원 받으신 분들은 계속 70만 원 받으실 것이고 136만 원 받으신 분들은 계속 136만 원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연기 연금 하신 분들이 80세 이후까지만 연금 받을 수 있다. 그러시면 결국은 연금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더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더블 차이가 나니까 기간이 절반의 기간만 있으면 바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박미진님 반갑습니다. 정인인 살아있다님, 공무원연금 가입자인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해서 개인연금처럼 추가로 연금 준비할 수 있나요? 네. 공무원연금 가입자이신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하신데 공무원연금 퇴직 이후에만, 공무원 퇴직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공무원 가입 중, 공무원 재직 중에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고요. 공무원 퇴직한 날 이후로부터, 그리고 퇴직한 날로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60세 넘어서 퇴직하시면 안 되고요. 60세 생일 전에 퇴직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새로 임의 가입하셔서 10년간 불입해서 공무원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는 거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직 중에는 안 된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퇴직하셔도 안 된다. 자, 권기영님 반갑습니다. 안다트님 반갑습니다. 올해 연금개혁 될 것 같은지요? 연금개혁 뭐 제가 정치인들 하는 얘기를 알 수 없지만 뭐 하긴 해야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만 좀 미룬다면 답이 없습니다. 자, 덕이아빠님 반갑습니다. 블루버드님 반갑습니다. 한명희님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듣다가 잠이 들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끝까지 시청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희님. 네, 연금박사의 라이브를 들으시다가 주무신다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보다 자거나 음악 듣다 자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유 있게 뭔가를 듣다가 잠을 잔다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연금박사의 라이브를 듣다가 주무신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방송해서 또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조이님 반갑습니다. 이우영님 반갑습니다. 낭이염수님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월급 500 정도 받고 있는데 감액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월급이 500만 원, 근로소득이 월 500만 원 있으신 거죠. 그럼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자, 근로소득으로 월 500만 원 정도면 얼마가 감액되냐면 월 500만 원, 사실 국민연금이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 이상 있으시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약간 다르거든요. 월 500만 원 정도면 소득이 500이지만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소득 금액은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500만 원의 월 소득이 있으셔도 거기서 근로소득공제가 빼고 나면 최소 100에서 120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 근로소득 금액은 월로 환산했을 때 한 380에서 400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298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감액이 시작되는데 298만 원 초과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여기에 5% 감액되거든요. 5만 원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 500만 원 정도 받는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 받을 때 감액되는 금액은 월 5만 원 정도 내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초과하시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감액되겠죠. 자, 리온케이님 반갑습니다. 몽님 반갑습니다. 덕이아빠님 65세 이후에도 월급 생활자가 가능한 58세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당연하죠. 네. 지금 현재 58세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혜자시거든요. 남은 기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한 5, 6년 정도 더 불입하셔가지고 네, 국민연금 준비하셔서 늘리셔가지고 국민연금을 1순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어요. 국민연금 좋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다 좋지만 어쨌든 지금 뭐 젊은 20, 30대에게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얘기를 드리긴 제가 좀 미안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렇죠? 또 국민연금에 또 수혜자가 되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내가 50대 중후반이시라면 국민연금 1순위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렇죠? 낸돈 대비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져본다 하시더라도 그 금액 내가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괜히 주식회사 날리지 마시고 그냥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연금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덕사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모 생명사에서 보내준 유튜브에 도와줘 연금박사 코너가 있길래 박사님이 나올 줄 알았더니 다른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연금박사 이름 특허라도 내는 거 아닌가요? 싶네요. 네, 연금박사 이름은 특허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내봤거든요. 연금박사는 특허 안 나오고요. 네. 일단 어쨌든 뭐
도와줘 연금 박사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금 박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 박사 하시면 제가, 연금 박사라는 이름 자체를 뺏기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 연금 박사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게 약하다면 남들이 쓰면 뺏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쨌든 여러분의 덕분에 연금 박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5천만 국민 중에서 거의 한 500만, 1000만이 아시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딴 회사 혹은 딴 분들이 연금 박사를 쓰면 쓸수록 연금 박사 홍보가 더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 생명사에서 보내준 유튜브에 도와줘 연금 박사 해주신 우리 생명보험사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분들이 도와줘 연금 박사, 뭐 연금 박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시면 하실수록 죄송하지만 연금 박사를 더 홍보해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네. 우리가 쓰라는 브랜드를 계속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연금 박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홍보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자, 몽님,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차이 말씀 중이신가 보다. 그렇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몽님께서도 방송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탁 들으면 중간에 들어도 다 알아, 이제. 그렇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뭐, 연금박사 뭐, 처음부터 안 들어도 다 알아요. 그죠? 네. 또 표정만 봐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금 전문가가 되어 가시는 모습, 반갑습니다. 자, 오선홍님, 안녕하세요. 뒷모습 위치 변경되었네요. 전번 위치도. 네. 약간씩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쵸? 네. 우리 오선홍님께서, 매주 들어오시니까 또 사소하게 그런 것도 다 체크해 주시네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안 보이면 좀 바꾸고, 책 모양도 약간 바꾸고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바꾸진 않고요. 지금 현재 뭐 2, 3년째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요? 제가 이게, 카메라를 또 새로 쓰다 보니까 약간 또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전화번호 바뀌었네. 보니까. 왜 바뀌었지?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1800-3623입니다. 1800-3624. 이게 거꾸로 보이네. 자, 예. 0081-4263이 아니고 1800-3624. 이상하다, 이게. 네. 자, 어쨌든, 왜 이러지? 맞는데? 자, 카메라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떡하지? 저의 모습도 좌우가 바뀌는 건데, 어느 쪽이 더 멋있으세요? 이쪽이 멋있어요? 이쪽이 멋있어요? 네, 네, 상관없죠. 네, 연금 박사는 어디서 보나? 연금 박사.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연금 박사. 네. 자, 정춘길님 68년 한 달 전에, 68년생이신데 한 달 전에 7% 연금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추납해도 되나요? 연금액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되나요? 65살에 만약에 1억 5천만 원 있으면 5년 거치 후에 70살에 연금 받으면 얼마나 더 받나요? 아니면 IRP로 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자, 일단 최저보증연금 잘 가입하셨는데 최저보증연금은 중간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는 추가 납입 가능하니까 더 내시면 연금액이 또 납입하신 이후로부터 7%로 보증되어서 연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가입할 때 더 새로운 좋은 연금이 나왔다면 새로운 연금 하시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 연금에다가 추가 납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65세에 돈이 생기신다면 5년 거치 후에 70살에 연금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그건 상품마다 약간 다르겠고 65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니까 그때 가셔가지고 상품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금 상품으로 봤을 때 1억 5천만 원 5년 거치 하시게 되면 얼마 받을까요? 한 6, 70만 원? 연금 평생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상품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를 받는 게 더 유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IRP를 받게 되면 또 여러분 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운용을 잘할 능력이 있으면 IRP를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운용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뭐 확정금리형 연금들에 가입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자, 김효수님 반갑습니다. 미미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상에서도 라이브로 시청하네요. 아유 건강하십시오.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입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빨리 쾌차하셔가지고 퇴원하셔서 네. 집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시면서 주변에 계시는 이제 환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연금 박사 보면서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자라고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께 더 얘기해 주시면 또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CJR님 아들 24세 대학 4년 재학 중인데 3, 4년 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36,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낸 게 있다고 며칠 전 제게 돈 납부 예외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어요. 예외 신청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지금 아드님께서 대학교 4학년이고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외 신청하십시오. 훨씬 낫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 안 하시면 예외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 안 내고 그냥 지낼 수 있고요. 나중에 납부 예외 신청한 것은 나중에 추후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꼭 하셔야 될 이유가 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라 하시는 게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더 좋은 혜택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내실 수 있으면 돈을 내시면 더 좋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뭐 지금 36,000원 보험료 내시면 너무 적게 내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내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예외 신청하시고 나중에 우리 아드님이 직장 취직해서 그때 가서 추후 납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외 신청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르다님, 다른 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업비가 비싸다고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를 추천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자, 맞았습니다.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연금 박사가 하는 유튜브를 보시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펀드, 뭐 개인 연금보험, 그다음 주택연금까지 종합적인 방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도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주택연금도 작년까지는 뭐 안 됐던 게 올해까지 되는 것도 있고요. 연금펀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죠? 네. 상품도 많이 나오고요.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 상품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제도가 개혁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또 올해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유튜브를 하신 분들 중에서 연금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연금의 변화를 잘 모르세요. 그죠? 그러니까 뭐 10년 전 얘기를 가지고 마치 지금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 상품의 변화, 연금 제도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상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사실상 암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되는 것이고 수술이 되고 있는데 20년 동안 내가 암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암 걸리면 죽어요. 10명 중에 9명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리고 암은 전염돼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얘기는 다 틀린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라든가 치료가 어려운 암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치료법이 개발돼 가지고 암이란 질병이 그렇게 우리가 많이 걱정해야 되는 질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정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보험, 사업비가 높았던 상품들이 많았죠. 사실 보험 상품이 사업비가 높았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보험들은 사업비가 싼 상품이 아닙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쌉니다. 그런데 최저보증연금들은 지금 연금보험들 보시면 최저보증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금들은 연금 수령 조건 하에서는 연금액이 가입 시점이 확정됩니다. 사업비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내가 낸 돈에 불이가 돼서 그 연금액을 확정해드리는 상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품을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거에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품이 계속 진화가 되면서 이제는 연금 받으신 분들은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에게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더 비싸진 겁니다. 다만 해지하신 분들은 더 비싼 페널티를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고 연금 받으신 분들은 한 푼도 사업비를 부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히려 연금 펀드가 상품이 진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상품이 되게 뭐 ETF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차 굉장히 다양한 종목 ETF로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서 어느 것 하나도 확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변동성에 따라서 이 종목, 저 종목, 이 산업, 저 산업 뭐 이렇게 모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사실. 자, 그래서 뭐 연금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를 보신 분들은 연금 펀드 당연히 추천드리고 있고요. TDF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이 좋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저보증연금이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르다님 다른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 말씀들 중에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상품의 변화, 제도의 변화를 빨리빨리 따라가야 된다. 그죠?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부 안 하면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금 공부하는 거고 뉴스 보면서 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뀐다고 뉴스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뭔가 바뀌게 되면 실제 확인을 하죠. 법조항을 확인하거나 예를 들면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맞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방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대충 누가 그러더라, 과거에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린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동방님 반갑습니다. 순화님, 국민연금 중에 남편 거 연기하는 게 좋나요? 배우자 거 연기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둘 다 연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어쨌든 연기하면 늦게 받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연기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일찍 돌아가신다면 빨리 받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런데 두 분 중에서 오래 사실 분들 걸 연기하면 됩니다. 남편이 오래 살 것 같으면 남편 걸 연기하고 내가 오래 살 것 같으면 내 거 연기하면 됩니다. 근데 누가 오래 사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자, 그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연기를 하면 연기에서 연금액이 올라가면 연금액을 많이 올려놓으니까 혹시 연기에서 많이 올라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더 많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은 100만 원인데 연기를 하면 130만 원이에요. 근데 받다가 죽으면 100만 원에 60% 받는 것이 아니라 130만 원에 60% 받을 수 있으니까 연기해서 더 많은 금액을 늘려놓은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걸 유족연금이 더 커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60%가 나오는 것이지 그걸 내가 조기 수령해서 감액을 했다거나 연기연금을 해서 늘렸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추후납부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해가지고 연금액을 올리면 기본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기본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들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에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조기 수령이라나 연기연금을 통해서 연금액이 바뀌는 것들은 연기연금하고는 무관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순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 거 연기하는 거 좋은지는 그냥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연기해가지고 평생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연금액이 높은 분 걸 연기하시는 게 좋고요. 돌아가신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스카이님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사학연금 현재 14년 정도 납입 중에 과거에 국민연금 8년 정도 가입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도 사립학교 교원이시군요. 사학연금 20년 되어야 향후 연금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사학연금과 연계해서 20년 만들어두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두고 나중에 따로 각각 따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자, 일단 같이 받지 마시고요. 따로 받으십시오. 왜냐면 같이 받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사학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 이미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65세가 되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에 둘 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라 그래서 공적연금이 두 개 각각 10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합하면 10년이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쪽이 10년이 안 됐는데 기간을 합산하니까 10년 넘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해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제도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각각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지금 사학연금 20년이라고 하셨는데 사학연금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사학연금도 10년만 채우시면 연금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도 10년만 채우시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8년 정도 납입하셨다면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사학 퇴직하신 이후에 국민연금 2년 정도 더 채우셔가지고 국민연금 10년 채워서 국민연금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사학연금도 10년이든 20년이든 따로 채워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받으시는 게 좋지. 이걸 둘이 합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학연금의 연금 개시 시점이 국민연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학연금은 예를 들면 63세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65세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두 개를 연계하시는 거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각각 채워서 연금 받으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학연금 14년 하셨으니까 사학연금도 연금 받을 자격이 되실 겁니다.
자, 안단태님, 정년 연장안 발의됐다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이건 모르겠네요. 정년 연장안이 어떻게 발의되는지 제가 한번 뉴스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이 발의됐으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뭐, 발의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실천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사실 정년 연장안은 우리가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기업들과 또 노동자들 간에 굉장히 큰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발의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쉽게 시행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낭희엄두님, 감사합니다. 리움케이님. 연금 박사님 알고부터 65년생 언니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권하여 올해 만 3년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내년 2월이면 만 나이 60세인데 국민연금 개월수 모자랍니다. 꾸준히 남은 개월수 납부하면 되나요? 그럼요. 그렇죠? 60 납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셔야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안 되셨다면 계속 10년이 채울 때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9세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68세까지 가입해서 10년 채워가지고 69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채우셔가지고 국민연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돈으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국민연금입니다. 자, 안단태님, 80살이 넘어가야 연금이 역전되네요. 나이 들어 큰 돈이 필요할까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나이 들면 사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젊을 때 먼저 받으셔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죠? 뭐, 그러신 분들은 일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노후를 이제 좀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 어쨌든, 다른 연금들이 없다면 국민연금만 가지고 계신다면 국민연금을 빨리 땡겨 받으셔야 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당겨받는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노후에 돈이 많이 필요하건 적게 필요하건 관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수익이 낮은 건 빨리빨리 뺏으셔야죠. 통장에 1%, 2%밖에 안 되는 건 계속 묻어두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내가 뭐 노후에 돈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빨리 뺏으겠다?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쓸데없이 1, 2% 있는 거 이런 거 빨리 뺏으시고 국민연금을 늦추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가진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고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신 분들은 당장 빼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노후가 되어서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80살이 넘어가게 되면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젊을 때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애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어릴 때 학원 보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애가 중고등학교 가면 돈이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죠? 차라리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갔어.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더블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대학을 가는데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 또 마음먹으면 더 많이 들어가요, 사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큰 돈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걸 꼭 한번 잘 판단해서 제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학동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연금으로 술사님 최저보증 8% 들으셨네요. 축하드리고 잘 유지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꼭 평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영웅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퇴직하는데 퇴직연금 15년 납입했습니다. 세금 얼마나 될까요? 네. 그리고 일시금 받아도 될까요? DC형으로 되었네요. IRP로도 조금 있는데 그것도 해지해야 되나요? 네. 일단 퇴직연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15년 하셨다는 거죠. 15년 하시면서 나오셨는데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5년 근속하시고 퇴직금 뭐 한 5천만 원 1억 받아 나오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 3%만 세금 내시면 되기 때문에 일시금 받으셔도 그 정도 세금만 내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IRP에서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내 아들 퇴직소득세 30%를 할인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퇴직연금이 금액이 뭐 15년 근속하고 뭐 15억씩 받아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세금이 엄청나죠. 하지만 15년 근속하시고 퇴직금 1억 받아 나오신다면 퇴직소득세는 그렇게 크지 않은 2, 3% 내외의 세금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퇴직소득세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산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지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세부적인 어떤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IRP 있는데 해지하지 마시고요. 연금 받으셔야죠.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세율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해지하셔도 사실 무방은 합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IRP 있으신 거, 개인적으로 불입하신 거, 세제 혜택 얼마나 받으셨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토시스님, 사업했던 남편이 58세 나이로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고 살고 있어요. 내년 60 되기 전에 제가 낸 연금이 120개월에 안 돼서 일시금으로 7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네요. 네.
다만 몇 달만 개인적으로 18만 원씩 내면 64세 때 재거 국민연금 26만 원에 유족연금 일부 8만 원 받고 34만 원씩 평생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일시금보다 34만 원이라도 평생 받는 게 좋죠? 하셨는데 자 일단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토시에스님. 이미 유족연금 3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그죠? 네. 근데 4만 원 더 받겠다고 내가 납부한 기간을 120개월로 더 채워서 그리고 연금 받으셔봐야 유족연금하고 포함하게 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계산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딱 봐도 그냥 만약에 이미 유족연금 받고 계신 분이라면 그 유족연금 내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본인 연금 받으려면 유족연금의 30%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시금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일시금 받으시면 750만 원 건지지 않습니까? 한 달에 연금 4만 원 올라간다고 하는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4만 원씩 1년이면 48만 원, 10년이면 480만 원, 20년 받아야 960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750만 원에다가 이것저것 합치게 되면 거의 20년을 받아야지 내가 일시금 받는 것보다 유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4만 원 연금 더 받자고 일시금 750만 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일시금 받으세요.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시금 받는 게 유리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 내가 어차피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본인 연금 포기하셔야 되거든요.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은 일시금 받을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럼 일시금 받으시면 유족연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시금을 안 받고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10년을 넘게 가입하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냥 유족연금 받으면서 내 연금은 포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토시에스님,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유족연금 이미 받고 계신다면 본인 연금은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일시금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무당이님, 박사님 뒤에 있는 책명이 거울로 보게 도네요. 그죠? 네, 거꾸로 보이고 계시죠? 1800-3624. 네. 오늘 제가 카메라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수님, 어디서 보나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아주 빨리 가야 되겠다. 자, 엄대천님, 감사합니다. 네. 연금로술사님, 최저비용 8% 들었는데 5회 납부하고요. 근데 박사님께서 사업비는 없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상품 수익률 요약서가 왔어요. 총 5회 310만원, 납부했는데, 비용 및 수수료가 18만 3천원 차감은 됐는데요. 8% 연금 사업비 수수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연금으로술사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없는 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금이 계산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과거에 했던 방송들 정확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에게는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는 없는 구조. 해지하신 분들에게는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는 당연히 뗍니다. 떼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겠다? 그러면 이 사업비 다 그냥 환불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연금으로 술사님께서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는 거거든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해지하시게 되면 사업비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다만 연금으로 받냐 중간에 해지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올린님 반갑습니다. 연금으로 사진 올려야 되나요? 네, 사진 올리셔도 좋은데, 네, 사진에 당연히 사업비는 당연히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하윤서님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 국민연금은 압류방지 통장 만들면 압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최저보증연금은 압류가 되나요? 제가 이제 박사님 영상 보고 최저보증연금 가입하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은 월 185만원까지 안심통장으로 받으시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최저보증연금은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자산은 압류가 들어오면 전부 압류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자산은 최저보증연금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압류가 안 되고 다른 자산이 있다고 압류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있는 모든 자산은 내가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압류가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산에 압류가 걸리냐 안 걸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압류를 모든 자산에 걸어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사실 압류도 걸기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자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압류를 걸거든요. 그죠? 네. 잘 모르면 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압류가 불가능한 자산은 아닙니다. 개인 자산은 전부 압류가 가능하고요. 다만 압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 채권자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압류 안 당하는 상황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식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윤서님 오타가 네, 최저보증연금 8% 지금 7%도 있고 8%도 있으니까 잘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정수 초록TV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이한케비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퇴직금 현재는 DB형인데요. 공공기관 재직 중이고 호봉제로 인해 매년 호봉이 올라갑니다. 임금 인상은 공무원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네, 제가 55세인데 퇴직금을 DC로 바꿀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희는 58세 정년이고 59세 전년도 급여 80%, 60세는 60% 받습니다. 네, 임금 피크 제시하시네요. 네. 자, DB형인데 왜 DC로 바꾸세요? 호봉도 올라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DB형 유지하십시오. 아시죠? DB를 DC로 바꿔가지고 수수료 내가 수익률 낸다고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더 좋을 것도 아닙니다. 호봉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호연 케빈님께서 승진을 하시게 되면 호봉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1호봉씩 올라갈 수 있지만 승진하면 또 2, 3호봉씩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DC로 바꿔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58세까지는 DB형으로 가시고 아시겠죠? 58세까지도 급여가 얼마 안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55세인데 내가 DB형을 DC로 바꿔서 정기예금으로 운영했을 때도 한 3% 이자는 받을 수 있는데 55세부터 58세까지 3년간 급여가 3%, 연 3%도 안 올라간다. 이러신다면 빨리 DC로 바꾸셔야죠. 그쵸? 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정한 정기금 이자율 이상만 올라간다면 제가 보기엔 굳이 DC로 바꾸실 이유는 없다. 그리고 58세가 되면 임금 피크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때 바꾸시는 겁니다. 그때. 그때 안 바꾸시면 이제 깎여버리니까요. 네. 그쵸? 그래서 58세 때 바꾸셔가지고 임피제 때 DC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젤님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개혁한다는 건가요? 국민연금 4, 공무원연금 다 합친다는 건가요? 자, 이렇게 국민연금 4, 공무원연금을 다 뭐 합친다는 구조개혁도 논의를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번에 나와 있는 개혁은 이렇게 연금에 대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모수개혁이라고 해서 연금 보험료율을 조금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연금 소득대체율, 연금액을 좀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무슨 자동조정 장치를 통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이런 장치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다거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거나 이런 구조개혁은 얘기는 나왔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학, 공무원 합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당님, 박사님 99년에 생명에 들었는데 이 상품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아니면 만기가 59년이라고 적혀 들었는데 아니 그냥 끝나는 건지요? 이게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네요. 저축보험인가? 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연금보험 상품이었을 거고요. 연금보험이 아니면은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상품일 텐데 그건 상품을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상품은 그냥 상품 명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요. 보험증권. 그죠? 가지고 저희 센터 오시면 저희 센터 전문가들이 어떤 상품인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전화해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기가 59년? 네, 이건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학도님, 조기나 연기연금과 달리 추후 납부나 임의 계속 가입은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높이는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본연금액이 올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차이점 확실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학도님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그죠? 네. 자, 엔젤님, 남편이 65년생입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인데 좀 더 있다가 받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럼요. 65년생이시면 지금 몇 살이시지? 59세시고 65세부터 64세부터 연금 받으시죠. 네. 65년생은 64세부터 연금 받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저는 늦춰 받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면 빨리 받으셔야겠지만, 그건 알 수 없으니까요. 자, 사랑공원님, 반갑습니다. 엔젤님, 기초연금 받는 노인들이 재산이 얼마 이하야 받나요? 주위에 보니 많이 받더라고요. 네. 자, 기초연금 받은 어르신들 많죠. 왜냐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있는 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받는다는 거예요. 65세 노인 중에. 그러니까 길 가시는 어르신 중에서 그냥 툭 건드렸더니 2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7명이니까 2명 중에 1.4명이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는다. 다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엔 찾아보기 쉽지 않죠. 하지만 지방엔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지방에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재산 얼마 이하냐? 재산이나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지만 그냥 집값이 한 5억 미만이고 한 달에 200만 원 소득이 있으시다. 그럼 웬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소득이 없으시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는 집값이 5억, 10억이 갈 리도 없으니까요. 자, 몽당이님 5만 원씩 10년 납입하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금레드님, 추납하면 연말정산에 몇 퍼센트 정도 세금 혜택 보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드립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드린다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빼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딱 있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고 나면 세금률에 따라서 개인적인 세율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금레드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데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세율이 6% 구간이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내가 100만 원 받아도 100만 원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해서 100만 원 소득공제 받아도 6%인 6만 원만 절세가 됩니다. 근데 내가 소득세율 구간이 15%이신 분들은 똑같이 100만 원 추후 납부했지만 세율이 15% 구간을 깎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가입해 추후 납부했지만 15만 원 세금 할인받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100만 원 추후 납부했지만 내 소득세율 구간이 45%인 구간이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똑같이 100만 원을 추후 납부하더라도 45% 세율 구간에서 할인되게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의 45%인 45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 제도는 본인의 소득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답변하려면 세금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연금 박사가 세금도 공부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공부해야 되고, 기초연금도 공부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지금 상담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게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금만 20년 공부하면서 주변에 있는 거 다 공부했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다 답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 전문 상담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하고 있다. 아시겠죠? 네. 제발 다른 분들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하시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연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각종 금융 관련, 세금 관련 정보들도 다 공부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긍정플러스님 아내가 결혼 전에 46개월 가입한 게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60세까지 7년 정도 남았는데 반환금과 추납 119개월 넣으면 65세 36만 원, 60세까지 넣으면 52만 원, 65세까지 나입하고 개시하면 61만 원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저도 60세까지 넣으면 65세에 13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못 받지 않나요? 자,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 기초연금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돼가지고 국민연금 낼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국민연금 최대한 늘리십시오. 아시겠죠? 네. 지금 어쨌든 두 분이서 건강하시고 큰 문제가 없이 오래 사셨다는 가정하에서 아내분도 국민연금 다 할 거 있으면 다 하세요. 반납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추납도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넣으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긍정플러스님도 국민연금 최대한 넣으셔가지고 130만 원까지 늘리시고요. 그러면 두 분이 합치시게 되면 거의 200만 원 넘는 연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연기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거의 300만 원까지 연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긍정플러스님과 아내분께서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만으로도 연기연금까지 해가지고 월 300을 받을 수 있다면 걱정 없잖아요. 뭐 서울시 강남구에서 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웬만한 동네에서는 월 300만 원 가지고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살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초연금 나오면 받는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시겠죠?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기초연금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두 분 다 최대한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Why not? 왜 안 하냐고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 9만 원씩 가입하는 걸로 하시면 더 좋죠. 낸돈 대비 가성비는 훨씬 좋으니까요. 좀 더 내시면 좋겠지만 일단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단테님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종목을 팔아 수익이 생겼으면 인출만 하지 않는다면 연 2천만 원 초과시 금융소득종과세 적용되나요? 인출만 안 하면 상관없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단테님 IRP나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2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를 인출하든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세금을 한도 내에서 인출하게 되면 5.5% 내시는 거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 16.5%를 내실 겁니다. 그거는 연금소득세를 얼마를 내냐의 차이인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 금액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만 보는 겁니다. 이자와 배당. 이자와 배당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에서 발생한 수익은 단 1원도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서 내가 수천만 원, 수십억을 받아나온다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2천만 원과는 무관한 소득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세법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원리부터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금융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합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세법을 정확하게 원리부터 제대로 이용하시면, 안단태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에스더님, 남편이 1년 뒤 국민연금 계시는데요. 160만 원입니다. 연금 부족한 듯한데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월 200만 원 정도 저금하여 더 나이 먹어서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직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죠? 1년 뒤 국민연금 계시니까 지금 63세, 62세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지금, 1년 동안 임의계속가입 하시고요. 뭐 직장 다니고 계시니까 계속 내고 계시게 더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60만 원 받으시는데 그 연기연금 하십시오.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으시게 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감액당하면서 받으실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연기하셔가지고 한 200만 원까지 5년간 늦추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월 200만 원 정도 더 여유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있으시다면 사실 지금 해서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또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소득이 있으시면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것에 딱 5년간 구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율 할인도 되는 것이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수익이 나면 저율과세가 되니까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최저보증연금도 한 10년 정도만 시간이 있다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에스더님 같은 경우에 월 200만 원 정도 얼마나 더 저금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큼 비타민이 오셨네요. 처음 새신자 오셨습니다. 새신자. 네, 열심히 또 들으시면서 연금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원영님 14년 연금분 67년생입니다. 수령액은 56만 원인데요. 27만 원 내고 있는데 네. 나중에 계속 임의가입하게 되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네, 더 받으실 겁니다. 자, 임의 계속 가입해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는 낸돈 대비 비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실 내용입니다. 1355 내일 아침 9시에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임의 가입을 통해서 더 내면 얼마 더 받습니까? 그럼 바로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단태님, 인피 들어가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연봉으로 바뀐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피 들어가시게 되면 정산해주기 때문에 IRP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DBGC가 의미가 없고 이미 퇴직금 받으시는 거니까. 그죠? 연봉으로 바뀌면서 이제 따로 이제 그냥 연봉 받으시는 거고 퇴직금은 2년치를 따로 받으시겠네요. 그죠? 네. 그냥 바로 IRP에 들어오셔가지고 IRP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공관님, 우리 아들 공무원인데 군인연금 넣는 것이 좋을까요? 네. 국민연금 넣는 게 좋을까요? 군기여금도 넣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31세, 군기여금도 65세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요? 지금 내면 5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이게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군기여금? 네. 군기여금 뭐였지? 군기여금. 군 재직 시절에 내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거 어차피 국민연금 뭐 추후납부가 가능하니까, 네, 추후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이시면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공무원 퇴직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퇴직 이후에. 네, 퇴직 이후에. 그래서 국민연금,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도 없고 추후납부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네. 지금 내면 된다고요? 이게 왜 되지? 공무원인데? 네. 이거 나중에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소시에스님, 박사님 퇴직연금 말인데요. 6년 근무했고 앞으로도 5년 근무기가 남았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DC형으로 하셔서요. 네. 펀드 40, 채권 30, 나머지는 TDF 30으로 진행 중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뭐 채권 30에 펀드와 TDF 합쳐서 주식을 70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아마 근무기간이 아직 길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액이 크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잘 운영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10년 채우셔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은 금액이 크지 않고 기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주식형 70% 받는 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퇴직연금은. DC형 같은 경우에는. 자, 사랑공무원님,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고요. 공무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자, 멋진 바람들이님, 연금저축 55세 10년간 수령 신청하면 월 수령 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을 재투자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 수령 신청하시고 나서 연금으로 빼는 금액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재투자하면서 인출하는 것이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투자 상품이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투자하는 ETF 같은 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냥 펀드 중심으로 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몽당님, 국민연금 2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하는데 맞는지요? 네. 국민연금이 2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200만 원만 받고 그리고 집이 없으면 아무 자산이 없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약간 감액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국민연금 200만 원 받으시는 정도면 집도 한 채가 있을 것이고 그게 뭐 집값이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다음에 뭐 통장에 돈도 약간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 중에서 기초연금 받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2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진짜 국민연금만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자, 후추님, ISA 계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부 돈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네, ISA 계좌 만들어서 돈 넣어두시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ISA 계좌에다가 내가 넣어서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뭐 계좌에 따라서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빼실 때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ISA 계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냥 이자가 없고 수익도 없고 그냥 손실이 나고 있어. 그러면 비과세는 의미가 없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넣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얼마가 났냐가 중요하다. 자, 사랑구가님 고생이 많죠. 네,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다님 매우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단타님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혜택이 좋은가요? 세액공제가 혜택이 좋은가요? 당연히 소득공제가 혜택이 좋죠. 소득공제가 왜냐면 소득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뭐냐면 소득공제는 부익부 빈익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세율이 높고 그들에게 소득공제 효과가 주어질 때 더 많은 세금을 절세한다는 겁니다. 대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득공제 받아봐야 절세되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겐 세제 혜택이 적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세제 혜택이 큰 게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냐?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다 소득공제였어요. 근데 이 소득공제가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걸 세액공제로 바꾸고 있죠, 지금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뭐 보험료라든가 뭐 신용카드 이런 거, 연금 이런 거 전부 다 소득공제였거든요. 이게 다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백호 나르샤 김명화님, 국민연금 82개월 반납분이 있는데 반납도 연말정산 세액 혜택이 되나요? 네, 당연히 되죠.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건, 올해 납부하시는 거는 모두 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반납분? 반납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돈이라면, 이거를 세제 혜택을 다시 중복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반납이라는 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득공제가 안 됐거든요. 요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는 것은 전부 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 연말정산시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거 반납도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재크님, 기초연금 없애야겠네요. 네, 기초연금 없애면 우리 어르신들 노후가 힘드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가장 좋은 장치가 기초연금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필요한 건 맞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연금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초연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드리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근육 플러스님, 감사드립니다. 에스터님, 연금박사님 실력 인정합니다. 마치 2배속으로 달려가시는 것 같아 스피드 아무는 안 됩니다. 제가 빨리 해드리지 않으면 질문을 다 답변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제 말이 빨라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제 방송 보시면서 재생 속도를 늦추셔가지고 들으시면 연금 박사가 강의합니다 라는 스피드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종원5호님, 오종호님, 늦게 들었습니다. 네, 늦게 들으셨지만 꼭 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큼비타민님 최고. 공백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보험 세금 혜택 전혀 안 받으면 세금 환불되는데 그 원금에 대한 이자도 세금도 없는지요? 자, 세금 혜택을 안 받으시면 세금 환불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세금이 환불되는 것이죠. 네. 세금 혜택을 안 받으시면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납세가 끝난 겁니다. 그걸 내가 돌려받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러면 연금 탈 때 이미 납세한 돈이니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 이해하실 게 뭐냐면 내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았다. 세제 혜택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세금을 안 냈다는 거죠. 돌려받았으니까. 이거 나중에 연금 탈 때 내셔야 됩니다. 연금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안 받았다. 이건 세금을 납부를 완료한 것이죠.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돌려받으면 나중에 내야 되고 안 돌려받으면 나중에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원금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나중에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5.5% 이자 소득세만,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라고 세금을 조율과세로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몽당이님 설명 도움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안단태님, 저는 88년도에 군생활 3년 하고 제대 후 91년도 공무원 4년 했고, 총 7년간의 공무원 퇴직 일시금 받았습니다. 이번에 군생활 추납하려고 공단에 전화했더니 공무원 연금에 합산됐기에 추납 불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공무원, 연금, 군생활 3년 하고 제대 후 공무원 갔다 오셨는데 공무원 하시면서 공무원 연금에 군생활을 합산하셨나 보네요. 자, 이건 좀 뭐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미 군생활을 대한 거를 공무원 연금에 합산이 되었다면 안 되시겠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공무원 퇴직금 받으셨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퇴직금 일시금 받은 걸 토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겠네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인 기간을,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에서 합산하고 공무원연금에서 합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요거,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네요. 차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차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고혜라님,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금은 있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네, 아닙니다. 퇴직금은 있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면 퇴직금을 나중에 받으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을 내 스스로 IRP로 넣어서 거기서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IRP를 받으시게 되면 뭔가 좋을 것 좀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IRP 별로 지금 제도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IRP로 넣어서 퇴직소득세를 할인받는데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IRP로 넣어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혜라님, 내가 퇴직금은 있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일시금 받으실 겁니다.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가 적다면 그냥 받으시면 되고 퇴직소득세가 많다면 그걸 다시 60일 이내에 IRP 통장으로 넣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환불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세제 혜택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거나 크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안단태님,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 되는 회사에 입사해 26년 국민연금 넣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군생활 추납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꼭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미경님, 오늘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어요. 아이고, 저런. 네. 동생이 사망해서 함께 거주한 엄마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공단에서 거주 확인 실사 후 수령할 수 있대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강의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미경님이 제 방송 들으시고 도움 되셨다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이게 왜냐면 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사망하셔서 되게 안타깝지만 동생이 사망하신 경우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데 동생의 배우자가 없고 동생의 자녀가 없다면 동생의 부모님, 60세 이상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동생이 사망해서 미혼자가 사망해서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갈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 그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생전에 그 미혼께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거나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계를 지원했거나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하기는 실사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근거를 잘 남겨두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문서로 그냥 뭐 카톡이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뭔가를 드렸다라는 증빙을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참 좋겠지만 뭐 사후에 준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되면 유족연금을 어머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동생이 사망하셔서 되게 안타깝고 그렇지만 국가에서 제도 잘 이용하셔가지고 꼭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저 연금박사 방송 듣고 우리 안미경님께서 도움됐다니까 저도 굉장히 또 감사하고요. 뿌듯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연금박사 방송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됩니다. 언제 어떻게 도움되실지 모르겠고요. 이것이 알아두시면 도움되시는 거고 사후에 처리하시려면 좀 약간 쉽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연금자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기초연금까지 전부 다 연금박사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나중에 언젠간 도움이 되신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센터 1800-3624 문의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토시에스님 감사합니다. 토네치카님 아버지가 만 62세인데 내년 8월부터 국민연금 수령 예정이십니다. 한 달 전부터 사업장 이미 계속 가입하고 계시는데 만 60세, 62세 한 달 전까지 납부를 못했는데 혹시 일시납 가입이 가능한지 안 됩니다. 미래에 납부하실 걸 일시납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60세 이후에 내가 납부하지 못한 돈은 추후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60세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돈은 추후 납부가 가능한데 60세가 지났기 때문에 60세부터 62세까지는 납부가 이미 안 되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내실 돈을 꾸준하게 내셔가지고 연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60세 넘으신 분들, 내가 이미 60세가 넘게 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안 내는 거 나중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셔야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자, 안미경님 말씀하셨고요. 추추님 속도 느리면 너무 무길 것 같아요. 그쵸, 네. 속도 전 빨리 하겠습니다. 매일행복님 남편이 국가 유공자 연금 받고 있고 국민연금을 같이 받고 있다면 남편 사망 시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몇 프로나 받게 될까요? 자, 국가 유공자 연금 받고 계시네요. 국민연금 같이 받고 계시다면 국가 유공자 연금은 뭐 상관없고요. 국민연금을 같이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60%를 배우자가 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도 받고 계시는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남편의 유족연금이 몇 프로가 나올지는 남편이 몇 년, 국민연금을 몇 년 가입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60%가 나옵니다. 받던 연금의 60%. 자, 60%를 내가 받았어요. 남편이 예를 들면 100만 원 받다가 돌아가셔가지고 60% 60만 원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있으시죠? 배우자가 선택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겠다.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으시면 되고 본인연금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본인연금 받겠다. 그러시면 유족연금의 30%만 드립니다. 받던 연금의 30%가 아니라 받던 연금의 60%인 유족연금의 30%.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비율은 받던 연금의 18%가 되게 됩니다. 자, 백종현님, 원주님, 구추남 34개월이 가능합니다. 67년생로 정년 3년 남았습니다. 추납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 효과 알고 싶습니다. 조기 수령 시 추납 관계성이 궁금합니다. 조기 수령과 관계 없습니다. 일단 관계 없고요. 자, 일단 67년생이시고 군생활 추납 34개월 얼마 하실 건지 보셔야 되네요. 추납은 소득공제 효과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얼마 하실 건지 보셔야 되는데 금액. 추납을 내가 1,0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소득에서 1,000만 원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올해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추납을 3천만 원 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빠집니다.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세금 내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리님 감사합니다. 몽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해주신 분들 눌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나가세요. 좋아요 안 누르면 못 나가십니다. 좋아요 누르고 나가셔야 돼요. 자, 후추님
언니한테 연금 상식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혼한 언니인데 전 형부 연금 받을 수 있다고 놀라던데요. 아, 그랬어요? 네, 전 형부는 좀 안 좋아하시겠네요. 어쨌든, 네,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그래서 도움 되시는 겁니다. 자, 안단테님, 박사님 꼭 확인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또 질문할게요. 공무원연금에 군생활 포함해서 퇴직 일시금 받았고, 다시 국민연금 26년 내는 중에 과거 군생활 추납하려는데 안 되더라. 저는 공무원 중에 군생활 빼달라, 군생활 한 건 반납하겠다 항변하고 계시군요. 네. 자, 그렇군요. 이거 뭐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저도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단트님, 이렇게 매번 오셔가지고 질문 자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금라드님 감사합니다. 이하늘님 감사합니다. 은퇴경제연구소장님 감사하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현님 감사합니다. 매일행복님, 똑똑하신 연금박사님 감사합니다. 똑똑한 거 여러분께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늠름님, 이중 안 되면, 네, 그쵸, 안 되겠죠? 자, 블루버드님, 2주 되었지만 그 변하지 않는 열정에 감사, 고맙습니다. 편안히 푹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소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빠짐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금에 대한 전문가고 연금에 대한 미친놈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자, 주식, 부동산, 연금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동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집에 묶여서 경제가 돈맥 경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자산 중에서 연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한 자산인지 여러분이 이제 실감하시게 되고 우리 사회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연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연금에 대한 준비에 대한 상담은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연금에 대한 지원은 국가, 정치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정치인들 계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고 가입하고 할 수 있도록 특히 부자들이 전 재산을 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덕택에 제가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센터 1800-3624 궁금한 거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월요일날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다태님, 라이님, 이영숙님, 목님 다 감사하고요. 은퇴경제연구소장님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네, 네. 블루버드님 감사하고요. 에버그리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